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이서현입니다. 경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올해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시고 장터에서 농산물을 파시며 세 남매를 키우셨죠. 그 중에서도 저는 장녀로서 부모님의 기대와 희생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 기대에 꼭 부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 때 저는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붙잡았고 방학 때는 독서실과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며 그 희생을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어진 노력 끝에 저는 올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우리 서연이가 해냈구나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다 꿈 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저에게 정말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월급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고급 레스토랑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자란 마을은 작은 농촌이었기에 부모님께서는 늘 소박한 음식을 좋아하시고 고급스러운 장소에는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는 그런데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라며 한 번도 외식을 제대로 즐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부모님께 그런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을 찾아보며 가장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실 텐데 꼭 만족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날, 어머니는 입구에 서서 잠시 주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이런 데 와도 되겠니? 그냥 소박한 데 가도 되는데. 그러나 저는 환히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부모님께 대접해드리는 날이에요. 걱정 마시고 즐기세요.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시며 감탄과 어색함이 섞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서연아, 이거 진짜 비싸 보인다. 괜찮겠니? 아버지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마음 편히 드세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부모님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아버지의 얼굴과 손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 그리고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등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서 조금 더 편안히 지내셔야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부모님께 이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그 수고에 대해 더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날은 단순히 효도를 실천하는 날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중요한 순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과 함께한 특별한 날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그 추억을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모님과 함께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아침이면 새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들판을 누비며 뛰어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봄이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여름이면 땀방울이 반짝이는 들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땀 흘리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저를 포함한 세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장터에서 농산물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딸,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농사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이 말씀은 제 어린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야 새로 샀고 어머니의 옷은 몇 번씩 꿰매서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이런 삶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딸 공부만 잘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모든 희생과 사랑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도 저는 교과서를 붙잡고 있었고 학창 시절 내내 공부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다짐했죠. 내가 꼭 좋은 사람이 되어 부모님께 보답하겠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떠나는 날 기차역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밥은 꼭 챙겨 먹고 몸 아프지 않게 잘 지내라. 고시 공부를 시작하면서는 부모님과 연락조차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괜찮다, 우리 딸. 내가 바쁘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니? 그런 말씀에 힘을 얻어 저는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하며 꼭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겨울, 저는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전화를 받으시고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해냈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어머니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꿈 같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저는 부모님의 기쁨이 곧 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헌신에 비해 제 감사의 표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그 다짐은 제 첫 월급을 받은 날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셨겠지. 오늘만큼은 부모님이 모든 걸 잊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적잖이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이런 데 와도 되나? 아버지께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오늘은 제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마음 편히 드세요. 식탁에 앉아 메뉴를 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싼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냐? 너무 부담스럽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준비했으니 걱정 마세요.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음식이 나오기 전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아버지의 손등과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더 많이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식사를 기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날은 단순한 효도의 날을 넘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촛불이 조화를 이루며 고요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화려한 레스토랑의 분위기에 여전히 익숙지 않으신 듯 조심스럽게 앉아 계셨지만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서연아. 음식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 아버지께서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를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쑥스럽게 웃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런데도 와보긴 다 와보네. 내가 이렇게 효도하니 참 고맙구나. 부모님의 그 말씀에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저 편안히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술 더 가져와. 뭘 이렇게 늦어. 목소리와 함께 들리는 소란스러운 의자 끄는 소리. 처음엔 다들 조용히 그쪽을 힐끗 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은 술을 거칠게 따르고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그들의 시선이 저희 테이블로 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야, 저기 좀 봐. 저 아줌마, 뭘 그렇게 쳐다봐? 저희 쪽을 가리키며 비웃기 시작한 그들의 태도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길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서연아, 우리 그냥 일어날까? 아버지께서도 뭔가 불편한 듯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셨지만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서 그냥 식사하고 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줌마. 어디서 촌구석 냄새 나는 사람들이 이런 데까지 기어왔냐? 우리 동네 규칙도 모르고. 그들의 조롱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제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했지만 부모님께 무례를 범하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경 쓰이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젓고 더 큰 목소리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사과는 무슨. 이런 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촌 사람들이 올 때가 아니거든.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팔을 책상에 올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가씨, 너는 좀 똑똑해 보여. 그런데 여기 분위기를 좀 아는 척해보지 그래. 검사라도 되냐? 그들의 비아냥에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검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것만큼은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니, 어른들은 더 웃기네. 이런 늙은이들은 이런 데 오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나가, 나가. 그러더니 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휘청이셨고 어머니는 놀라서 손수건을 꼭 쥔 채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그들이 순간 멈칫하더니 금방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배운 티는 내는데.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거칠게 저희 테이블을 둘러쌌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성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이런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저희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남자가 조롱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검사라도 된 줄 알아? 그럼 내 신분증이라도 보여줘 보던가. 저는 가슴속에서 억눌린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멈추지 않는다면 저도 더는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침착하자고 되뇌며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왔을 뿐입니다. 불편을 끼쳤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 상황을 키우지 말아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진심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뭐? 사과? 하하, 사과는 우리가 받아야지. 야, 여기 우리 동네 규칙을 모르는 모양이네. 그들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가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이런 촌뜨기들 때문에 술맛 다 깨졌네. 그의 행동에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저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다른 손님들 몇몇은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어 갔고 그들의 시선은 저희 가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봐라, 쟤네는 무슨 말투만 고상하네. 뭐야? 여기서 검사라도 되냐? 너 같은 애가 무슨 검사야? 하하. 그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손님들이 들으라는 듯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야, 나도 검사야. 배지 한번 꺼내봐라, 아가씨. 내가 진짜인지 한번 붙어보자고. 그는 저희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오며 팔을 책상 위에 올리고 거만한 태도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말고 고개를 숙이셨고 어머니는 손수건을 꽉 쥐신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보며 저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대로 참아야 할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멈춰야 할까? 결국 그들 중 한 남자가 아버지를 밀치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어? 가만히 있질 못하네. 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으셨고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마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지역으로 부임한 검사 이서현입니다. 지금 하신 행동은 명백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제 말에 레스토랑 안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검사. 이 촌 구석에 검사가 다 있어? 가짜 아니야? 신분증 좀 꺼내보라고. 그들은 제 말을 비웃으며 또다시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상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천천히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 신분증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시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저거 가짜 아니냐? 우리도 저런 거 만들 수 있어. 봐라, 경찰 부른다고 해도 소용없어. 여기 경찰들이 우리랑 어떤 사이인지 몰라.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레스토랑 유리창 밖으로 파란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인지 경찰차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뭐야, 경찰? 야,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여기 경찰들도 우리 잘 알아. 그들은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의 태도에 약간의 동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한 태도로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지역으로 새로 부임한 검사 이서현입니다. 이 상황을 목격하신 분들의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제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관은 순간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님?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남성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고 다른 손님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폭행과 방해 행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하신 모든 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 말에 경찰관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레스토랑은 한순간에 질서 있는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의를 표하며 물었습니다. 검사님,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까요?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저희를 비웃고 무시하던 남자들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주춤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게 검사님,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상황을 오해해서 그런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의 말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남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들이 계속 큰 소리로 떠들고 방해했어요. 저도 다 봤습니다. 정말 불편했어요. 저희도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억눌려 있던 손님들이 한 명씩 나서며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남자들은 점점 더 위축되었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검사님,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폭력과 공갈 등의 전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의 상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그리고 이 레스토랑뿐 아니라 다른 상점들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가세요. 제 지시에 경찰들이 움직이자 남자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검사님, 저희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더더욱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경찰들은 신속히 이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사회를 괴롭혀온 이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식당 안의 공기는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옷소매를 붙잡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됐다.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너무 대단하다. 하지만 몸도 생각하면서 해라. 저는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건 제 일입니다. 이제 제가 부모님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순간 다른 손님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검사님,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가게에도 와서 협박하고 돈을 뜯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는데 그들의 용기 있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경찰들은 레스토랑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남자들은 끝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연행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부모님께 좋은 기억만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괜찮다. 내가 오늘 정말 큰일을 해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구나 새삼 느꼈다. 어머니도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거리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부모님의 말에 저는 마음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지켜드릴 차례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정의를 바로 세울 책임도 나에게 있다. 그날 밤 부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약자에게 용기를 주는 자리다. 오늘 하루는 처음부터 부모님께 특별한 날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잘 차려진 음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만 웃으며 보내길 바랐던 저의 바람은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인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준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은 그 교훈을 더욱 뚜렷하게 새기게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 덕분에 정말 큰일을 해결했구나. 내가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하신 이 말은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믿고 의지하시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식으로서의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사님. 레스토랑 주인은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정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손님들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직원들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의 풍경이 한층 밝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주인이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날 왜 처음부터 검사라고 밝히지 않으셨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긴장감과 갈등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신분보다는 서로를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라고 믿어요. 저는 그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지며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지역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레스토랑뿐 아니라 지역 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숨겨왔던 피해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졌고 숨겨져 있던 불법 행위들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함께 사건을 조사를 이어가는 동안 저는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도 제 임무라는 걸 말이죠. 며칠 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식사하러 갈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번에는 아무 걱정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저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날의 사건은 부모님께 잊을 수 없는 하루였겠지만 저 역시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도시의 풍경이 새삼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도 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진정한 법의 힘은 겉모습이 아닌 정의를 향한 굳은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교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